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V조선 예능 아빠하고 나하고, 아빠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점점 묻혀져 가는 시점에 아빠라는 주제를 끌고 나와서 자녀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그 예능, 대단히 좋은 예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빠들의 한을 풀어주는 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들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자들은 소통을 잘 못합니다. 대화 방식을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 많은 대화와 수다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남자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참견해. 남자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 그래서 다 생략하다 보니까 결국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받는 것이, 나이 먹어서 돈 벌 때는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런 대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위치가 유지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순간부터 집안에서 왕따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래서 아빠하고 나하고를 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저의 추측입니다. 이 아빠하고 나하고의 이 예능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5.5% 나왔습니다. 이 5%는 수요일은 예능이 굉장히 강한 날입니다. 라디오스타, 골 때리는 그녀들, 이 인기 굉장히 있죠. 살림남까지 수요일 예능, 강자 예능들이 많았는데 2주 연속 최강자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이 2주 연속 최강자 자리를 누린 것은 다름 아닌 백일섭씨. 많은 국민들의 사랑둥이 백일섭씨입니다. 그런데 백일섭씨도 어느새 80이 넘은 나이에 와서 또 7년 전부터 결혼을 주장하면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점점 외로운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 등의 사랑둥이로 취급받던 백일섭씨가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일섭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 과거의 모습, 나의 지금의 모습, 이것을 떠올리면서 자아 성찰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랐던 것이죠. 가족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후회하지만 후회 너무 늦었다. 이미 사랑하는 딸도 등을 돌리고 7년 동안 날 찾지 않고 있느냐. 국민에게는 따뜻한 푸근한 아버지로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남자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가족에서는 폭군이었다. 딸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깥에서 푸근하고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가서 푼 거 아닌가. 그래서 가족들은 공포에서 살았고, 그 공포에서 살면서 이제 나이 들면서 아마 부인들이 젊어서는 남편 말을 고분고분 듣다가 나이 들면서 부인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구만. 내가 감히 누군데, 스타인데, 대한민국 백일섭인데 나를 이렇게 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가출을 한 것이죠.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나오고 뭘 잘했다고 보따리를 써서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엄마는 늘 약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 즉 엄마의 입장은 엄마를 홀로 두고 또 몸까지 성취하는 엄마를 두고 나간 아버지가 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공포 속에서 살게 한 아버지들 밉다. 이래서 딸은 엄마 입장에 섰었는데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아이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위가 본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눈치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을 더 이상 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사위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받아서 할머니 생일에 가서 뷔페를 먹었는데 뷔페 먹은 사실을 할아버지한테는 비밀로. 왜?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할아버지가 미워하는 할머니 뷔페를 샀다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른 이 7세 먹은 손녀가 할아버지 사드릴 돈도 있어요. 눈치 보는 거죠.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 왜 아이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보고 살게 해야 되냐. 왜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게 하냐. 이 맑은 영혼들을. 그래서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결단에 남편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조근조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딸도 굉장히 좋은 딸이에요. 딸로서도 좋은 딸이고 좋은 엄마하고 좋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즉 이 백일섭 씨의 딸은 훌륭한 인성을 가진 딸을 놔놓은 거예요. 그렇게 놔놓고는 아버지가 폭군이기 때문에 이 딸이 어떻게 속내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백일섭 씨가 졸혼을 선언하고 나서도 내가 졸혼을 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엄마 탓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이 딸은 계속 안타까웠다. 엄마는 계속 당했던 사람인데 왜 아빠는 강하고 엄마는 당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아빠는 엄마 탓을 하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두려운 것은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폭발할까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밥상을 엎었대. 아주 나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밥상까지 엎고 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조마조마하고 공포스럽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안 만나고 있는 것이 불효 같아서 내 마음 또한 굉장히 편치 않았고 죄책감이 있었다. 그래서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 그런데 심리 상담을 받고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40년 동안의 내 마음에 쌓였던 그런 해답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얼굴 모습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아주 똑바로 심성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백일섭 씨 사위도 굉장히 진중하고 예의 바르고 어디 연구원 같은 학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배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5가족, 즉 딸 부부와 손자 손녀 이 5명은 아주 행복한 안락한 바람직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 눈치 보고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딸도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한 사람은 현명한 사위다. 이렇게 백일섭 씨의 솔직한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시청률 5.5%,
수요일 예능 강자로 떠오르는 것이죠.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 백일섭 씨하고 부인하고 같이 만나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백일섭 씨가 지금 졸혼을 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두 분이 합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 예능이다. 이렇게 또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미진진합니다.